2021년 5월 넷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호주에서 백신 부작용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소식과 실업률이 6개월 연속 하락하며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소식, 정부 가스산업 투자에 반대하는 시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호주는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 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다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은 약 360만 명이 접종을 받았는데요. 이를 백신 접종자 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7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에는 1일 백신 접종자 수가 9만 5천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모든 호주인들에게 2회 접종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약 4천만 회가 접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접종 목표의 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올해 말까지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정부 목표도 지금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 2023년 1월이 돼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15%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백신을 맞을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14%는 백신 맞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하며 호주 성인의 3분의 1가량이 백신 맞을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초 호주 전체 인구에게 백신 접종을 필수로 하려던 정부는 반발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서며 집단 면역이 가능한 인구의 3분의 2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인구의 여전히 70%가 백신을 맞기를 원하는 수치이기도 한다고 말하며 결과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50세 이상에게 접종이 권장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혈액 응고 등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여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약 210만 회분으로 이 중 24건의 희귀 혈전 사례가 보고된 상황인데요. 그 외 백신과 관련해 1000회당 6.4회가량의 두통, 발열, 근육통, 피로감,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정부는 백신이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지금까지 크게 우려되는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적은 수라고 밝히며 여전히 백신 접종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 외에 접종을 미루는 이유로 호주 국경이 닫혀 있는 동안 굳이 서둘러 백신을 맞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적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이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봉쇄 조치와 해외 출국에 제한을 두는 등 폐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적은 거로 생각하고 안심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듯 얼마 전에 문을 연 시드니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 및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백신 접종은 당초 예상치의 4분의 1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경기는 점점 회복하고 있는데요. 호주 실업률은 6개월 연속 하락하며 4월 실업률은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숫자로 청년 실업률도 1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일자리 지키기 프로그램인 잡키퍼가 종료가 되면 실업률이 크게 상승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지난 3월 잡키퍼가 종료된 후 처음으로 발표된 집계 결과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호주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달에 비해 근로자 수는 3만 600여 명이 감소한 수준이었는데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수도 같이 줄어들며 실업률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퀸즐랜드 주 정부가 퀸즐랜드 주 북부 지역 내 관광 부분에 국내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해 75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업계 내 부족한 근로자 문제를 해결, 수천 개의 관련 일자리를 채워 관광 부분이 회복하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에 따라 7월 1일부터 퀸즐랜드 북부 관광업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250의 여행 경비와 $1,500의 현금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2021년, 22년 연방 예산안을 통해 관광 혹은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해외 유학생의 주 20시간 근무 제한 조건이 폐지가 됐는데요. 해당 조치들이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의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호주 국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중단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방 정부는 이와 반대로 $6억 투자해 뉴사우스웨일스주 헌터밸리에 신규 가스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몇 년 후 AGL의 리텔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될 때까지 전기료 인상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스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아직까지는 태양광, 풍력 발전 같은 재생 에너지를 지탱해 줄 만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 투자가 효과가 있도록 가스를 이용한 상시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배터리 개발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이고 향후 20-30년에 걸쳐 호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과도기적 시점에 필요한 중요한 연료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계획과 관련해 거리로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며 가스, 석탄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호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2018년 학생들이 주축으로 시작이 된 School Strike for Climate로 팬데믹이 시작된 후 처음 집회를 가졌는데요. 학생들은 금요일 수업을 빠지고 거리로 나와 정치인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연방 정부가 가스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예산 책정 발표를 하자 즉각 행동에 나서며 해당 예산을 청정 재생에너지에 더 많이 사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조사 결과 탄소 배출량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호주 정부가 계속해서 젊은 호주인들의 미래는 상관없다는 식의 행동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백신 부작용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소식과 실업률이 6개월 연속 하락하며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소식, 정부 가스 산업 투자에 반대하는 시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